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은 11강 부동산 관련 상품 중 상품, 자, 7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부터 하기로 하겠는데, 이거는 부동산 경기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경기의, 자, 특징이 나왔죠. 특징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이 경기가 쭉 올라가는데, 부동산 경기는 보통 따질 때 경기가 있으면 이게 우리가 추세선입니다. 추세. 경기의 추세선을 말합니다. 추세 말하는데, 자, 경기가 쭉 보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서 쭉 떨어지다가 올라가게 하죠. 쭉 올라가다가 또 쭉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때 이 경기에서 제일 낮은 선, 이걸 우리가 저점이라고 합니다. 제일 높은 점을 우리가 정점이라고 합니다. 또 제일 낮은 점이 또 저점 들어오겠죠. 저점. 다음에 저점 들어옵니다. 저점. 또 이리 올라가겠죠. 자, 이리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경기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이때 이 저점에서 경기가 좋아져 올라가는 것. 오르기 시작하는 요 시작점을 우리가 보통 회복시장이다. 있습니다. 회복시장. 저 평균에서 위로 팍 치솟는 것을 말한다고 이건 상향시장이다. 이렇게 부동산에는 씁니다. 그 다음 정점에서 이 경기가 내리기 시작하는 요 점을 우리는 후퇴시장이다. 그 다음 많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하향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때 우리 부동산에서 볼 때 요 정점부터 요 다음 저점까지 요 길이 이때 이게 1회전 기간, 1회전 요 기간을 보통은 주기라 쓰고,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요 정점부터 저점까지의 요 깊이를 보통은 보통 진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보통 이때 이 경기를 하면 보통 지금부터 과거부터 현재를 해가지고 미래까지 요 평균 가격, 이 평균이 보통 가격 수준을 하는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평균 가격의 흐름, 요 가격 수준의 흐름을 우리가 보통 경기로 보면 됩니다. 이해할 때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역 경기가 쭉 볼 때 이렇게 올라가는 이걸 만다고요? 회복시장. 떨어지는 것이 후퇴나 하향이다 보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은, 자, 1항에 보면, 자, 일반적으로 일반 경기는 에서 주로 뭘 말하는가 하면 공산품 경기를 말합니다. 공산품 경기를 말합니다. 보다 주기가 길고 요 진폭이 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 경기는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크다. 이 쓰는 겁니다. 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일반 경기보다 진폭도 크고 주기가 길더라 이 말입니다. 자, 다음 부동산 경기는 순환 국면의 흐름이 자, 대체로 명확하고 일정하다. 이때 부동산 경기를 보면 부동산 경기는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개발되는 어떤 지역들은 경기가 막 좋지만은 또 사양 지역들은 가격이 경기 나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는 지역마다 요 경기 흐름이 상이하고 다르고 또 명확하지 않습니다. 불명확하다. 특히 부동산은 부동산 때문에 지금보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더라. 그 답은 2항이 틀렸습니다. 순환 국면의 흐름이 대체로 불명확하고 일정하지 않다 해야 됩니다. 자, 2번 틀렸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간다는 거죠. 야, 지금 이제 경기 좋다는 말은 막 요식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자, 이 말이고, 일반 경기와 상업용 건축 경기는 대체로 동시순환한다. 이게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일반 경기는 제가 공사품 경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공사품 경기가 좋아지면 공산품을
뭐요? 만들어주는 게 뭐요? 만드는 게 우리가 공장입니다. 뭐 공업용 부동산 건축 경기가 일반 경기 좋아지면 이런 일반 공사를 만들려고 공업용 부동산을 건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좋아지고 그 다음 상대적으로 또 이 물건을 팔아주는 곳이 상가잖아요. 이게 바로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하고 뭐요? 공업용, 상업용 건축 경기는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다? 보통 우리가 병행한다 쓰기도 하고 또 같은 말로 동순환적이다 또는 동시순환하더라 적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반 경기나 이런 게 좋아지면 공업용 부동산, 공업용, 상업용 부동산 건축 경기는 좋아지지만 상대적으로 주거용 건축 경기는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는 나빠지더라는 거죠.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는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뭐라 쓴다고요? 자, 일반 경기와 공업용, 상업용 건축 경기는 동순환, 병행하지만 일반 경기하고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는 거꾸로 가더라서 역행한다 하기도 하고 역순환적이다 쓰기도 해요. 역순환적이다 이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입니다. 동순환, 동시순환. 그래서 이 말 쓰는 거니까 한번 봐두시고 또 부동산 경기는 가만히 보면 느린 그 제일 밑에 해서 보세요. 자, 느린 회복과 쭉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상하게 부동산 경기는 보면 얼음이 이렇게 뭐요? 쭉 오는 게 아니고 이쪽이 상당히 뭐요? 쭉 흐려지는 데다가 이쪽 빨리 뜯긴다는 겁니다. 이게 이 느린 회복과 빠른 후퇴를 가진다 이 말입니다. 후퇴 가지더라.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따져보면은 뭐요? 우경사 비대칭 구조더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비대칭 구조더라. 그러니까 우측이 오른쪽이 뭐요? 상당히 가파르더라, 경사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후퇴하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이다. 이쪽이 상당히 넓고 좁죠. 비대칭 구조다 쓰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해설 밑에 보면 그 해설 밑에 일반 경기 대비 부동산 경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항, 2항, 3항, 4항을 설명한 겁니다. 4항, 5항 중에 다 설명했네요. 요 내용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의 특징을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자, 답은 2번이 되겠고, 다음 넘기면 5번 8번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놨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순환 국면이라는 겁니다. 순환하더라 이 말입니다. 순환 국면이다 이랬어요. 국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부동산 경기를 쭉 보면 회복 시장하고 상향 시장에 있는 이러한 시장들은 이 가격 흐름이 계속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자, 올라가는 시장이죠. 지는 곳은 부동산 가격 상승 예상 지역입니다. 올라가는 지역이니까 예상 지역입니다. 둘 다 이쪽은 예상 지역입니다. 이쪽 편은.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주택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면은 사람들은 서로 주택을 사려고 할 겁니다. 이런 지역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만큼에 사놓으면은 나중에는 이만큼에 팔 수 있다 이 말이죠. 팔 때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요 시장에 예를 들어 아파트 값이 한 4억이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올라와서 좀 이따 나중에 5억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당연하게 사람들은 뭘 하겠습니까? 자, 지금 싸게 샀다가 나중에 뒤에 팔면 1억이라 매매 차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매수가 늘고 대신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안 팔려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은 매도가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 매수가 만약에 100이면 매물 나와 있는 것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간단히 보면은 오히려 매도자가 물건을 팔기에 좋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매도자 주도 시장이다 이렇게 씁니다. 매도자 주도 시장이다. 그래서 매도자 주도 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회복 시장과 상향 시장을 말합니다. 자,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중개업자는 요 지역에
주택 등을 살려고 오는 사람은 몰려드는데 매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매도자 관리를 더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개업자는 뭐다? 매도자 관리를 뭐한다? 중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때 요 거래 가격을 가지고 앞으로 요 가격을 예측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은 종전에 요 팔렸던 요 가격보다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종전 가격을 뭘로 본다? 하한으로 보고 새로운 가격을 이 가격보다 높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과 상향시장은 종전 가격이 뭐가 된다? 하한이 된다. 근데 이쪽과 이쪽은 반대로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시장입니다. 떨어지는 시장이니까 이쪽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쪽은 당연하게 반대로 이쪽은 당연하게 자, 매수는 없는데 가격이 떨어진다 생각하니까 빨리 팔라겠죠. 거꾸로는요 5억에서 한번 4억으로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내려가는 시장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매수는 10밖에 안 되는데 자, 매도는 거꾸로 100입니다. 그럼 이 시장은 당연하게 오히려 매수자가 자기에게 좋은 조건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이 좋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매수자가 물건을 사기 좋은 그런 여건이 형성된 시장이라 하여 이쪽은 후퇴시장과 하향시장을 우리는 보통 매수자 주도 시장이다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런 시장은 매물은 쏟아지는데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중개업자 등은 부동산 업자 등은 오히려 매수자 관리에 더 중점을 둘 겁니다. 그래서 이는 매수자 관리에 중점을 둔다 이 말입니다. 중심을 둔다. 즉 중시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쪽에서는 만약에 지금 가격이 만약에 이번에 5억에 팔린 게 있다면 앞으로 가격을 예측할 때는 이거보다 낮게 예측하겠죠. 그래서 종전 가격을 뭘로 보고? 상한으로 보고 새로운 가격을 낮게 본다는 거죠. 자,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자, 매수자는 한 푼이라도 올라가기 전에 빨리 사자 하는 조건이 되니까 매수자는 매수 시기를 앞당기려 하고 매수자는 좀 더 올라가고 난 뒤에 팔아야지 하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매도자는 매도를 연기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쪽은 반대겠죠. 자, 이걸 적어 놓은 겁니다. 자, 8번 한번 봐놓으시고 그건 이제 정해놓은 게 밑에 있는 내용 박스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한번 봐주세요. 특징이 이것도. 자,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순으로 순환을 한다. 물론 이 흐름이 좀 불명하고 일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통 흘러가는 추세를 보인다 이 말이죠. 자, 상향시장에서는 종전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상한이 된다. 상한선. 자, 회복이나 상향시장은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올라가니까 종전에 매매되었던 사례를 종전 거래 사례라 합니다. 종전 거래 사례는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 된다죠. 하한.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하향시장은 이쪽이죠. 이쪽입니다. 후퇴시장과 더불어 하향시장은 이쪽 편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곳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당연하게 중개업자들은 매물은 쏟아지는데 매수가 없기 때문에 매수자 관리를 중시하거나 매수자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래서 매수자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자, 매수자보다. 자, 상향시장은 값이 올라가는 이쪽이죠. 이쪽이니까 매수자는 값이 올라가기 전에 빨리 사자 이거고 매수 시기를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고 매도자는 좀 더 있다가 더 올라가면 팔아야지 하기 때문에 매도 시기를 연기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상향시장에서는 그 매수자는 거래 성립 시기를 앞당기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면 상향시장에서는 매도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도자는 이쪽이니까 자, 매도 시기를 뭐 한다고요? 매도자는 연기하는 경향이 있다. 연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매수자는 한 푼이라도 올라가기 전에 빨리 사자 이걸 끄고 매도자는 좀 더 있다가 값이 올라가면 팔아야지 하고 매도 시기를 연기시키려 한다는 거죠. 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되겠고요. 자, 이게 8번 내용. 자, 이제부터 9번부터는 부동산
투자에 관계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파트는 좀 잘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개념과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보통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런 말 많이 쓰죠. 투자한다 말 씁니다. 많이 쓰고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가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게 임대상가입니다. 상가를 합니다. 이 임대상가의 금액이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10억이래요. 10억. 금액이 뭐요? 가격이 10억이랍니다. 10억이랍니다. 그럼 매수할자는, 매수 희망자는, 자, 요 가격이란 것은, 매수 희망자는, 자, 지금 현재 자기는 지출입니다. 지출. 언제? 이 10억은 현재 지출 금액의 승질입니다. 누구요? 이 매도인, 이 만약에 우리가 을이라면, 자, 매수희망자가 갑이라면, 매수희망자가 매도인들에게 줘야 될 금액이다 이 말입니다. 언제? 현재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과연 요 부동산을 10억 주고 살 것인가 사지 않을 것인가, 요걸 분석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말도 투자라는 겁니다. 투자. 이게 투자 행위라는 겁니다. 즉 내가 요 임대상가에 10억을 묻어둘 그러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뭐요? 분석하는 행위가 투자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임대상가는 나중에 사고 나면 미래를 향해 갑이 요걸 사고 나면 미래를 향해 가지고 뭐 한다고요? 수익을 줄 것입니다. 매년 단위로 노는 수익이 뭐다? 이게 말 그대로 임대료 수익. 임대료가 수입이 들어올 겁니다. 요 매도로는 요 임대 수입을 우리는 여기서는 소득이득이다 이랬습니다. 쓰고 나중에 이제 나도 요 임대상가를 미래에 판다면 얼마쯤 될까 하고 볼 겁니다. 이거 우리가 뭐요? 미래 처분 가격입니다. 처분신도 봐야 됩니다. 이때 받는 요 매매 차익을 자본 이득이다 이렇게 말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임대료 수입은 말 그대로 보통 연간 단위로 구합니다. 연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연간 단위로 계속 들어올 돈이고, 이거는 한 번 파는 시점에 한 번 들어올 돈입니다. 이런 것을 만다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갑이 살려고 하는 요 시점에 요걸 뭐예요?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미래가 돼봐야 아는 거죠. 이는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은 누가 볼 때는, 갑이 볼 때는 이 돈은 두 개는 뭐예요? 자신의 수익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미래 수입금이 되는 거죠. 그럼 적어도 현재 10억, 최소 뭐예요? 현재 10억보다는 미래에 들어올 요 수입금액이 더 커야 될 것입니다. 이게 경제원칙 아닙니까? 커야 될 겁니다. 그런데 미래 요 수입금액 자체는 당연하게 뭐예요? 확실한 게 아니라 불확실하죠. 뭐 경기가 나빠진다든지 또 부동산 정책을 변화시키다든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는 미래 수익금은 불확실하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이만큼 돈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이 예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뭔다고요? 자, 이게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뭐다? 이게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위험은 경제학적으로는 기대치보다 결과치가 변동될 가능성이다. 즉 기대치가 변동될 가능성이다 해서 따지지만, 실제로 보통 보면 뭔다고요? 이거는요, 정확한 의미는 우리는 볼 때는 뭐 기대 수익률의 변동 가능성이다 하지만, 우리 볼 때는 기대치보다 결과치가 나쁠 가능성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치보다 결과치가 나쁠 가능성이다 이렇게 보는 게 보통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기인된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는 같은 말로 우리가 현재 확실한 이 자금을 미래의 불확실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지출하는 행위다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뭐라 써놨습니까? 자, 1항에
9번의 1항에 투자란 미래의 불확실한 소득 또는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현재 확실한 자금을 지출하는 행위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거는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주 목적은, 자, 한번 보세요. 이때 이 투자는 주로 여기 나와 있는 매수희망자, 갑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오른 요 부동산을 팔 때는 시장에 머물지만은 팔고 나면 요 상에서 떠나죠. 떠나기 때문에 주로 앞으로 살자, 요 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분석한다 이 말이에요. 요 자가 미래 상가에서 벌 이익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이 10억을 줄까 말까 이걸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투자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매수희망자 갑은 자, 투자에 따른 요 부의 극대화에 주목적을 줄 겁니다. 만약에 이 상가보다 똑같은 10억을 지불하면서 수익을 더 많이 주는 임대 생각이 있다면 요 상가를 살 것이 아니라 상가가 아니라 다른 상가를 살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목적은 매수희망이니 내가 똑같은 지출을 하면 어떻게 하면 부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하는 이 과정, 이게 투자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자, 부의극대화 있다. 그 다음, 자, 부동산 투자는 환금성이 높고 금융위험이나 사업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피해다. 이때 우리가 환금성이라는 게 있는데 비슷한 말입니다. 부동산 학에서는 이 환금성과 좀 유동성을 좀 동일 의미로 봅니다. 보통 좀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이 경영학적으로 볼 때는 다른 말인데 부도학에서는 비슷한 말로 봅니다. 그럼 자, 지금 현재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을 지금 현재 주인이 매도희망자가 앞에 그 매수희망자가 요 갑이었습니다. 갑. 그죠? 갑이었죠. 있습니다. 이걸 시장을 통해 가지고 만다고요. 처분을 합니다. 해서 이걸 현금화 하는 과정. 에 관계된 게 이게 환금성이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현금화 하는 과정이 용이하면 이는 환금성이 높다. 또 이 현금화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좀 곤란하면 환금성이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 우리가 예를 들어 정권이나 주식이나 이런 채권보다는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비싸죠. 고가품이고, 그 다음 공적 규제, 법 등 절차들이 규제 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일반 우리가 보통 상품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환금성이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나중에 요 사람은 이게 특히 금매 등으로 다른 자금이 필요할 때는 재가보다 낮게 처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환급성이 낮기 때문에 나중에 금매 등을 통해서 재가보다 싸게 팔아가지고 보게 되는 손실을 우리는 보통 유동성 위험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유동성 위험이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환금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도 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는 환금성이 낮고 그 다음에 금융 위험이나 사업상 위험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피해다 이래 되겠죠. 자, 그래서 사망이 틀렸습니다. 이는 정권이나 우리가 정권 등과 비교할 때 이 말입니다. 자, 되고요. 그 다음 부동산 투자는 자본 이득과 운영 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고, 자, 그러면 부동산은 앞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매년 단위로 또 월 단위로 임대 수입이라는 소득에도 회수하지만 나중에 부동산은 특히 내용연수가 길고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 차익이라는 자본이익도 동시에 넣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또 물가가 변동할 때 부동산은 그 자체가 실물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비례해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부동산 투자하면 인플레에 대해서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인플레 방어 효과를 말한다. 여기서는 인플레 해치 기능이라는 겁니다. 인플레 방어. 인플레에 대해서 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물가가, 인플레가 물가 상승이죠. 물가가 상승하면 덩달아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인플레 방어 효과가 있다. 이걸 인플레 해치 기능이다. 왜?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니까 이런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바르시고. 그 다음에 밑에 한번 쭉 해놨으니까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 한 개 더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레버리지.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그걸 우리가 10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봐보죠. 자, 우리가 보통 요 레버리지 효과다. 레버리지 효과 쓰는데, 이 레버리지는 영어로 레버리지고, 보통 이 레버리지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부채 효과라는 겁니다. 부채 효과. 부채 효과. 부채 효과. 이걸 또 일본 사람들은 이걸 기대대 효과로 쓰는 겁니다. 대 효과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요 사람이 지금 부채를 늘립니다. 부채 비율을 늘립니다. 자, 요 상가를 한 개 살려고 하는데, 자기 돈만으로 사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은행 빚, 은행 대출, 이런 걸 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은 자기 돈, 지분 대비, 요 부채, 즉, 융자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부채 비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채 비율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예를 들어 만약에 10억이라 할 때, 자, 은행에 융자금으로 만약에 6억을 가져오고, 만약에 자기 돈, 지분으로 만약에 4억을 투자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부채가 6억이고, 지분이 4억이 됩니다. 그러면은, 4일은 4, 4, 5, 20, 부채 비율은 150% 됩니다. 왜? 곱하기 100을 하면 150% 됩니다. 그러면 부채 비율을 늘리면, 이때 부채를 갖다 사용하면 요 6에 될 만큼은 뭐 됩니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됩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를 상환해야 됩니다. 상환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경기 등이 안 좋아지다 보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가지고 공경에 처할 위험, 이걸 우리가 금융위험이라 하는 겁니다. 금융상 위험이다. 요 상환 능력이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 등을 하는 경우, 불이행. 그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 은행 가만히 있겠죠. 경매 등에 들어오겠죠. 압류등을 통해서 경매 들어올 겁니다. 저당권 실행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때 부채비를 늘리면 늘릴수록 상대적으로 만약에 뭐가 될 때는 경기가 좋을 때는 자, 요 상가에 각 호실마다 임차인들이 꽉 차고 만약에 임대수입이 잘 들어오고 한다면 게임 좋다면은 당연하게 오히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률이 만약에 앞에 여기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지급이자율, 즉 차입이자율, 융자에 대한 요 이자율, 자, 차입이자율, 이자율을 상회가 남다면, 예를 들면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이게 만약에 7%인데 투자 수익률이 만약에 20% 같으면 13%의 이익이 남잖아요. 이러면 상대적으로 자기 자본 수익률이 는다는 거죠. 즉 자기 자본 수익률이 는다. 자기 자본 또는 이걸 같은 말로 지분 수익률을 하기도 합니다. 늘더라. 그 될 거고, 만약에 경기가 자, 보통이었어. 경기가 보통 빼고요. 자, 안 넣는 건 뺍시다. 시험에. 경기가 나빠졌어. 오히려 투자 수익률 보다 차입이자가 더 크다면,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뭐라 쓰고 있습니까? 은행에서 융자 받아가지고 은행 존인을 시켰다, 이 말이죠. 이게 만약에 7%인데 이게 만약에 4%밖에 안 되면은 즉 차입이자가 더 크면 번 돈으로 은행에 다 주고도 3%가 부족합니다. 그럼 이 3%는 집에 있는 돈을 가져와야 되죠. 그러면 집에 있는
수익률이 낮아지죠. 그래서는 자기자본 수익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진다 이 말입니다. 이때 보통 이런 식으로 오히려 차입 이자율보다 투자 수익률이 커서 번 수익률로 이자 주고도 뭐요? 수익이 늘면 이래서 보통 일본 사람들은 일본인 말로 이걸 정의 지렛대 효과다 합니다. 정. 일본 사람들은 보통 이 플러스 효과, 정가되는 효과를 정의를 하고 손해보거나 감소하는 것을 보통 부랍니다. 부. 이걸 정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쓴 겁니다. 대효과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만약에 오히려 뭐요? 번 돈으로 이자를 다 충당하지 못하여 집에 있는 돈까지 갖다 바치면서 집에 있는 요 자기 자본요 수익률이 적어지는 이런 것을 보통 부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부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면 이때는 뭐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아지겠지만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때는 오히려 금상 위험, 각종 위험은 더 커질 겁니다. 뭘 할수록 부채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전부 다 자기 돈으로 투자한다면, 전에 다 10억을 자기 돈 투자했다면 당연하게 뭐가 되겠습니까? 은행에 이자 줄 일이 없기 때문에, 이자를 주지 못해가지고 손해볼 위험이 없기 때문에 뭐요?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전에 지분으로 투자하면 이 지렛대 효과인 요 부채 효과는 타인 자본을 써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는 없다? 이때는 뭐요? 지렛대 효과도 없다. 그럼 지렛대 효과는 뭐다? 타인 자본을 썼을 때만 생기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없다. 그 다음에 또 금융상 위험도 뭐요?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전액 자기 돈이니까 이자를 못 갚아가지고 공개 잘 위험은 없잖아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지렛대 효과는 뭘까 물어보면, 자, 부동산에 투자할 때 부채, 타인 자본의 일부를 이용함으로써 자기 자본 승률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지렛대 효과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봐보죠. 그럼 10번 요 지렛대 효과 이거 한번 좀 봐두시죠. 자, 한번 봐두시죠. 그럼 시험 치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부채비를 늘릴수록 쭉 갑니다. 가가지고. 자, 뭐야? 금상 늘릴수록 위험은 일단 뭐야? 감소한다면 틀려요. 위험은 증가해야 됩니다. 위험 증가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의 지렛대 효과와 부의 지렛대 효과를 볼 때 부의 지렛대 효과에 관계된 게 위험이고 정의 지렛대 효과에 관계된 게 수익성이에요. 그래서 위험이 큰 게 보통 수익성도 큽니다. 그래서 이때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다? 정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관계가 성립한다. 자, 그래서 10번에 부동산 투자에서 지렛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금융부채를 이용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폭시키려는 투자 효과를 말한다. 정확하죠? 투자 금액을 전액 자기 자본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지렛대 효과는 전혀 없다. 그렇죠? 지렛대 효과는 없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쓸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 투자로부터 얻은 수익률이 이자율을 초과하면, 투자로부터 얻은 요 수익률이 이자율, 자유이자를 초과하면 뭐가 생긴다?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 부채비를 늘릴수록 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뭐요? 경기나 금리에 따른 위험은 증가해야 됩니다. 이는 요 위험은 기대치보다 결과치가 나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나빠지면 오히려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뭐요? 은행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익이 들어오면 오히려 집에 돈을 갖다 바쳐야 되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기 집 날리고, 그 다음에 뭐요? 자기 부모 재산 날리고, 나중에 처가자산가 다 날리겠죠. 자, 위험이 증가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걸 뒤에 한번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보고 11번 부동산 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투자 위험이란 기대 수익률로부터 실현될 수익률이 벗어날 가능성, 그러니까 기대보다 나중 결과치가
나빠질 가능성. 그래서 이때 요 나와 있는 어떤 건요, 기대 수익률을 기대치라 하는 거고, 자, 기대치가 예상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 뭐예요? 나중에 투자를 하고 난 후에 벌 수익률, 이걸 결과치라 하는 겁니다. 벗어날 확률. 나는 여기에 투자하면 요만큼 얻겠다라 생각했는데, 나 해보니까 막상 뭡니까? 이게 4%밖에 안 되는 이런 경우. 이런 것이 바로 뭐다? 위험이라 이 말이에요. 다음, 사업상 위험에는 뭐예요? 투자, 부동산 자체의 수익성에 비롯되는 위험으로서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이 있다. 이건 봐놓으시고요. 자, 사망. 불규칙한 인플레가 예상됩니다. 불규칙한 인플레가 예상되면 금융기관은 고정금리를 선호하겠습니까? 변동금리를 선호하겠습니까? 이 말이 문제입니다. 당연하게 이 예기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할 때는 요 고정금리는 어느 쪽에서 요 금리 정할 때 요 고정금리, 요 금리를 볼 때 요 고정금리는 한번 대출 시점에 금리가 뭐예요? 7% 딱 이게 결정이 되면 이게 만기까지 그대로 7%가 쭉 가는 거예요. 이게 고정금리예요. 근데 변동금리는 만약에 대출심에 7%가 정해지면 여기에다가 나중에 뭐요? 자, 3개월 단위마다 이자를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조정한단 말이에요. 뭘 감안해가지고 인플레율을 반영해가지고 그때마다 인플레를 반영해가지고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정금리는 대출 시점에 미래 예상 인플레를 한 번에 예상해가지고 딱 정하는 거고, 변동금리는 뭐예요? 최초의 금리에다가 뭐예요? 조정 주기마다 주기 단위로 그때마다 요 인플레율을 뭐예요?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변동금리입니다. 그럼 예기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해버리면, 자, 지금 고정금리는 7% 하더라도 만약에 인플레율이 뭐예요? 만약에 1% 발생했다면 이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8% 받는 거예요. 또 여기서 또 1% 발생하면 다음에는 몇 프로요? 여기다가 9% 받는 거예요. 이게 변동금리입니다. 그럼 당연하게 대출자는 예기치 못한 인플레가 예상되면은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를 하려 하겠죠. 그래서 변동금리를 상대적으로 선호한다. 이래 되겠죠. 답은 3항이 되겠죠. 수익률이 정규 분포를 구성할 때는 위험은 표준 편차나 분산값으로 측정한다. 이는 뒤에 우리가 정권 파트에서 자세히 할 거니까 여기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어요. 뒤에 우리가 정권 파트에서 자세히 할 겁니다. 분산, 표준 편차는 자세히 할 거니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인도 봐주시고. 자, 오늘은 저 11강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12분부터는 12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투자 파트는 좀 잘 봐두시면 나중에 뒤에 우리가 어디 파트예요? 저 뒤에 가면 정권 파트를 공부할 때 중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